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 읽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의 이고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11월 15일 토요일 함께하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오늘은 우리 어떤 얘기 해봐요? 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요. 꼼꼼하게 일을 하는 것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박증이라고 하는 이런 증상은 어떻게 다른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좀 꼼꼼하고 깔끔한 정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럼요. 차이 많죠. 저랑 남편만 봐도 차이가 맞아요. 아주 커요. 네, 그 기준이 좀 다르달까요? 네네. 네. 어떤 사람은 완벽히 청소를 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굳이 정돈하지 않아도 마음이 불편한 건 없다는 말씀들을 하시죠. 네. 강박이라는 건 한 끗 차이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요. 깔끔하고 꼼꼼하고 또 계산이 정확한 사람이 모두 강박장애라고 볼 수는 없고요. 또 정도가 극단적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고 또 강박적인 행동이나 생각을 통제하기 어렵다. 그러시면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겠죠. 그런 경우에는 장애로 진단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편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때, 그럴 네. 때 장애가 있다라고 진단이 된다는 얘기인데, 강박장애 증상이 아주 다양하지 않나요? 네, 이 강박장애라는 건 불안증의 하나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에서처럼 줄을 맞추어 정리하거나 지나치게 깔끔한 것만 강박장애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매우 다양한 증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흔한 건 청결에 대한 강박이 맞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염이 되거나 더러워지는 것이 두려워서 장갑을 끼고 식사를 하신다거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이 불쾌해서 휴지로 닦은 다음에 누르시는 경우, 혹은 누르고 난 다음에 이제 소독용 티슈를 쓰시는 경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런 공간에서의 문화의 손잡이를 잡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와, 이거 엄청 불편하시겠다. 맞아요. 네. 예. 어떤 분은 사람이 많은 시간에 지하철을 탈 때 벽에 붙어서 계시기도 하고요. 외출해서 돌아오면 몇 시간씩 샤워를 한다는 분도 계세요. 네. 이런 특성들을 말씀드리면 내가 그냥 깔끔한 정도를 강박이라고 표현을 했구나, 아니구나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 강박증의 흔한 증상에는 끊임없는 의심과 확인하는 특성을 들 수도 있습니다. 문을 제대로 잠갔는지, 가스레인지는 껐는지 의심스러운 분들이 계실 수 있고요. 네. 나오기 전에 확인한 것이 분명히 기억이 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돌아가죠. 네, 몇 번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일상에서 너 너무 깔끔한 거 아니야? 강박증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와는 완전 다르다, 그렇죠? 네. 심각한 증상인 것 같은데 어떤 증상이 또 강박증의 증상일까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서 멈추지 않는 증상, 와, 이런 이것도 특성도 너무 있어요. 힘들겠다. 네, 공격적이거나 극단적이고 위험한 사고에 대한 환상과 평소에는 금지되거나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 다른 생각들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생각은 불쾌하고 놀랍기 때문에 멈추고 싶지만 억제할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증상은 정확하게 무엇을 맞추고 줄을 세운다는 건데, 줄을 맞추고 색깔을 맞추고 각이 맞아야 안심이 되는 증상입니다. 네. 조금만 흐트러져도 심하게 불안해질 수 있고요. 또 이런 분 중에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컨대 주차를 하는데 이 각도를 맞추시느라고 너무 오랫동안 그 시동을 바쁜데도 켜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증상을 이제 병원에서 호소하시는 거죠. 네. 뭐 비슷한 증상으로 순서에 따른 행동이 있는데 자신이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고 해요. 나중에는 그 순서를 맞추느라 시간을 허비하거나 체력을 소모하는 지경에 이른다고 하거든요. 네. 이 강박장애 행동 중에는 어떤 것을 수집하고 모으는 행동도 있어요. 그런 경우 보신 적 있죠. 네네네. 무엇이든 쓸모 있는 것이라 여기고 언젠가는 쓸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네. 신문지, 빈병, 헌옷 이런 것들을 모아서 버리지도 못하고 이곳저곳에 너무 많이 쌓아놓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는 분 중에는 그 화장품을 사고 나면 화장품 박스들은 크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못 버리는 거예요. 아, 계속 모아두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어요. 네. 저는 너무 빨리 버려가지고 반품해야 되는데 벌써 껍데기 버렸구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네. 대개 한 100명 중에 2-3명이 발병한다고 하니까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러네요. 꽤 네. 높네요. 그리고 남녀 비율은 비슷하다고 하고요. 어느 연령에서나 시작될 수 있지만 10살 전후 혹은 사춘기, 성인 초기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네.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조금 더 일찍 발병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야, 근데 얘기만 들어봐도 참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어지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이 강박증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어떤 인사가 괜찮을까 천 번쯤 상상해봤어. 근데 오늘도 천번하고 한 번 더 고민 중. 막상 네 앞에서 네 꽁꽁 얼어버렸다. 숨겨왔던 나의 맘 절반의 반도 주지를 못했어.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고요. 소용돌이쳐 어지럽다고. 쏟아지는 맘을 멈출 수가 없을까. 너의 작은 인사 한마디에 요는 잊어서 네 맘의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싶지만 너를 고민해도 좋은 걸. 자, 토요일 함께하는 마음 라디오. 오늘은 강박증입니다. 심각한 증상들이 꽤 많네요. 나는 어떤 면에 강박이 좀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근데, 맞아요. 개인차도 크고 어떤 면에서는 좀 평범한 강박 증상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강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증상은 누구나 조금씩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이런 증상은 정도의 문제라는 건데요. 지저분한 것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씻으면 다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흘리고 온 물건이 있는지 문을 제대로 잠그고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가끔은 걱정해야 정상이거든요. 너무 나태하면 안 된다는 네. 거죠. 이 고민되는 일이 있으면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는 것도 흔한 증상이고 좋아하는 물건을 필요 이상으로 사 모으기도 하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물건을 사는 건 좋은 취미 생활에 해당합니다. 네. 그렇지만 강박장애 환자들은 정도가 지나친 것이 문제인데요. 지나침. 네, 무엇보다 강박적인 생각이나 행동이 불합리하고 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통제하려 해도 멈출 수가 없어서 너무나 괴로운 상태인 거예요. 진짜 괴롭겠는데요. 네, 어떤 경우에는 지나치게 도덕적이고 그리고 심리적인 청결을 추구하고요. 모든 것이 순서대로 돼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강박장애가 아니라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걸 우리는 흔히 완벽주의 성향이라고 또 이야기를 네. 하죠. 약간의 결벽이 있는 경우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강박적인 성향이 강박장애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건 순서를 지키고 정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증상이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기 때문에 이건 괜찮은 증상인 거고요. 효율적인 일 처리를 위해서 순서를 지키는 것에 신경을 쓰는 거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청결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상식선에서의 그 결벽 이런 건 괜찮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구별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강박장애는 말씀드린 여러 증상을 통제할 수 없어서 나는 이러고 싶지 않지만 이런다라는 것과 그 증상들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들을 말하니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 요 정도면 강박증 아닌가? 라고 얘기했던 것들도 오늘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 강박증이 있으면 정말 생활이 힘들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기도 하네요. 자, 그럼 이쯤에서 퀴즈 하나 주시죠. 네, 오늘 퀴즈는 사자성어 퀴즈입니다. 작은 것을 욕심내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뜻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보기. 네, 1번 소탐대실, 2번 이심전심. 작은 것을 욕심내다 큰 것을 잃는다. 사자성어입니다. 선생님 보기 한번 다시요. 네, 1번 소탐대실, 2번 이심전심. 지냈니? 너랑 싸우고 영화를 보러 갔네. 잔잔하니 좋더라. 부적거리는 커플 사이에서 네가 마구 보고 싶더라. 촬영하기도 하고 가끔 아니 자주 소중함을 잊고 살았네. 바쁘단 핑계로 나랑 있을 때 오징어 하나 뿐이었는데 묘하게도 네. 자, 사자성어 퀴즈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것을 욕심내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뜻의 사자성어 정답은요? 네, 작은 것이 들어가야 되니까 소자가 들어가죠. 1번 소탐대실입니다. 네. 뻔히 그건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이 퀴즈를 내신 게 강박증에 걸리면 요것이 그렇죠. 아니라 그렇게 되는 이러다간 거죠. 더 큰 것을 잃을 텐데도 불구하고 요 하나의 강박에 갇혀가지고 근데 본인도 그걸 아는데도 못 고치는 네, 거잖아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더 힘들다. 자, 소탐대실 정답이었고요. 오늘은 강박증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어요. 4부로 갈까요? I've been wondering, am I the only one to see it coming? We've been doing it wrong for so long. Ain't it funny how we keep complaining but do nothing when we know that we'll make it go away? We're watching the clouds changing shapes, wait for the storm and taste the rain. But if we stand still now, it'll be too late. If you're praying for a change, you better not wait. Keep turning the pages, there's choices you make only once in your life, once in your life. If you're praying for a change, you better not wait. Keep turning.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함께하고 있고요. 토요일 이 시간 강박증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는데 근데 이 강박장애는 말이죠. 이렇게 힘든데 왜 생기는 건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사실 왜 사람이 이런 장애로 힘들어질까요? 네. 사람이 사는데 강박적인 면은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어쩌면 좀 필수적으로 필요한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저분하면 우리는 감염의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또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불이 나거나 도둑이 들 수도 있고 또 제대로 정돈되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없으니까
경쟁에 뒤처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여럿이 함께 살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일을 가르칠 때는 일의 순서를 지키는 것이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물건은 언제나 쓸 때가 있을 테니까 마구 버리기보다는 능력이 되는 한 모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도가 지나치지 않다면 우리는 있어야 하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어찌 보면 이 강박장애는 인류가 생존과 성공의 어떤 확률을 높이는데 필요한 능력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를 위한 두뇌의 기능이 일찍부터 발달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일부에서는 이 기능이 지나치게 활동하는데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됐을 때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브레이크나 핸들이 좀 고장이 난 거죠. 강박장애 환자의 두뇌 기능을 보게 되면 강박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두뇌 기능의 회로가 과잉으로 활동하는 특성을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유전적인 영향도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불안을 증폭할 만한 후천적인 사고의 경험이라든지 불이 난 경험이 있으면 그런 아무래도. 감각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엄격한 양육 형태와 같은 영향들이 강박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나 처방은 어떻게 될까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정신질환의 치료는 단일한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고요. 약물 치료에서부터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해서 천천히 나아지게끔 만들어가는 방법을 쓰는데요. 강박장애는 특히 세로토닌이라는 그 호르몬과 연관이 깊습니다. 세로토닌 많이 들어봤는데. 네, 이 세로토닌에 적당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약물 치료를 하면 강박증이 많이 호전됩니다. 이 세로토닌은 균형을 좀 맞춰주는 그런 호르몬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데도 기뻐하지 않고 힘이 너무 없고 이럴 때는 세로토닌 처방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 불안을 좀 잠재울 수 있도록 세로토닌을 적당하게 이 처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도 하는데요. 생각을 과도하게 중요하게 여기거나 혹은 위험에 대한 과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과도한 책임감과 같은 강박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환자에게 나타나는 비합리적인 신념적인 어떤 그 오류를 네. 보다 융통성 있고 현실적인 생각으로 전환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지행동 치료. 네. 예, 강박 장애에 대한 이해를 넓히면 다른 사람 행동도 이해하고 나의 행동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강박장애도 마찬가지지만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어제는 그렇지 않던 사람이 오늘부터 그렇다 이럴지는 않거든요. 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향이고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능이 사람에 따라 너무 적게 작동하거나 반대로 너무 지나치게 많이 작동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가벼운 강박증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주변에서 생각보다 좀 흔하거든요. 저도 생각해보면 강박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예, 같은 사람이더라도 어떨 때는 편안하게 흐트러진 채로 지내지만 긴장할 만한 상황이 오면 꼼꼼하게 파악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기도 하죠. 네. 이처럼 강박적인 면은 한 사람 안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그게 좀 지나쳤다가 어떨 때는 좀 다르게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용인되거나 당사자나 가까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견딜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그 강박적인 면은 비정상적으로 볼 필요가 전혀 없고 문제가 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네. 알면 좋고요.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양극단에 속한 일부일 뿐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일 필요도 있습니다. 네. 이 성향은 누구나 가질 수 있고 근데 이제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이 네.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강박장애를 보는 시선은 어때야 할까요? 지금은 정상이고 이상 판정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정도에 따라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눈다면 정상 범위에 있는 사람들도 때에 따라서 비정상에 속할 수도 있고요. 또 지금은 비정상의 범주에 속하더라도 상황이 바뀌거나 노력하거나 치료가 되면 또 정상 범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다양한 상황과 변화하는 환경에 노출되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변화라는 건 언제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 현재 약간은 좀 이상한 행동이거나 지나친 생각을 하더라도 완전히 다르거나 거부감이 들 정도가
정도로 이상하고 신기한 사람으로 치부하지 마시고요. 또 너무 두려움을 가지고 관찰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실제로 강박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괴롭고 힘들다고 합니다. 네. 누구든 갖고 있는 성향이 지나치게 돼버리면 증상이 되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네요. 예, 그러므로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죠. 그리고 자신이 그 문제로 힘들었을 때를 떠올려 보는 방법도 좀 있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고 느끼고 그의 마음과 상태를 경험해 보는 것이 진정한 공감 능력이잖아요. 네. 이 공감을 잘하면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또 이해할 수 있는데요. 손을 씻는 행동에 강박증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 강박증이 굉장히 심한 사람을 보게 되면 손에 지문이 없을 정도로 손을 씻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람은 더러워진 손을 씻는다기보다 불편한 마음을 씻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들에 우리는 좀 공감해주고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당신도 쓱 훑고 가셔요. 달랠 길 없는 외로운 마음 있지. 머물다 가셔요. 내게 긴 여운을 남겨줘요. 사랑을 해줘요. 할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새하얀 빛으로 그댈 비춰줄까요?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우리 둘만의 코너 속의 코너. 강박증 얘기하니까 뭐 많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얘기하고 싶으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이 그래서 소재로 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작품들이. 고르느라고 애를 쓰긴 했는데 그래도 제일 먼저 떠오른 캐릭터를 네. 소개해드리면 사람들이 아 그게 강박증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영화 캐릭터 중에 이보다 좋을 순 없다 영화. 네. 정말 그 잘 모를 때 맞아요. 그죠? 네. 강박증 증세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 때도 그 영화 하나가 맞아요. 강박증은 저런 거구나를 확실하게 알게 해준 첫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이해할 수 있는 캐릭터랄까요? 멜빈 유달이었고 그 잭 니콜슨 배우의 그 연기였는데요. 네. 강박증, 결벽증 아주 냉소적인 성격의 사람이었고 성격이 좀 꼬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너무 무례하게 굴고 자기를 건드리는 걸 싫어하고 이렇죠. 그렇다가 이웃과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점차 인간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그린 코미디 드라마 영화니까요. 네. 혹시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어요. 이보다 좋을 순 없다에 대한 영화 제목을 모르시는 분은 없는데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꽤 계시잖아요. 있으실 수도 네. 있죠. 저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새로 보면 또 새로울 것 같아요. 네, 저는 비행기 타고 좀 멀리 가야 될 때 한 이 번씩 영화가 보세요? 있으면 예, 한번 틀어보거든요. 예, 고전 영화인데 제가 놓쳤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영화를 보는 게 취미인데 이게 98년 개봉작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오래됐구나 하는 생각을 꽤 했어요. 오래됐을 거예요. 네. 그 영화에서 잭 니콜슨의 강박적인 행동은 정해진 루틴을 따르는 행동을 하고 또 외로움을 자처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극이 싫은 거예요. 네.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공격성과 짜증이 크고 그리고 길을 걸을 때도 보도블럭에 틈을 밟지 않는 특성을 보이잖아요. 네. 이게 아주 상징적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아 저거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제목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라서요.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서로가 변해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보다 좋을 순 없다의 명대사는 딱 이거 하나 꼽습니다. 당신은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네. 이 영화가 좋으니까요. 이 가을에 이제 시간이 나시면 네. 좀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편하게 보시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이지 않을까. 본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다 기억나지는 않고 순간순간만 기억나는데 네. 그리고 그 인상이 너무 기억나지 네. 않아요? 맞아요. 근데 다시 보면은 또 다른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보다 좋을 순 없다 소개해 주셨고요. 다음 주까지 기다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함께했던 생생라디오 여기서 인사드리려고요. KCM 아웃사이더 그냥 좋아 준비했고요. 마지막 곡입니다. 저는 내일 또 올게요. 구성함 인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습니다. 내일 봬요 여러분. 궁금해 날 보면 알잖아 얼굴에 말 안 해도 티나잖아 온종일 네 생각에 웃고 있는 내 모습을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누군가와 사랑에 빠져본 적도 누구를 조박해본 적도 없어 내 감정을 수호하기 싫었어 널 믿을 수 없었어 관심이 있어도 벌써 나 외면하기는 수십 번 뒤돌아서면서 누가 말의 거리를 예측하면서도 무심코 좀 전에 우리가 나눈 대화들을 떠올리다가 피식거리며 웃는